소장님이 설계한 거 중에 막 공실 나고 막 경매 넘어간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트래킹 끝까지는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일도 하다 보면 그렇지. 이거 보자마자 와 골조 빡셌겠다. 저희가 설계하는 디자인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층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층이 다 달라요. 진짜 한 땀 한 땀 빚어야 됩니다. 대표님 건물도 한 땀 한 땀 빚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변경을 해야겠네요. 고급 한식당이죠. 삼원가든 본관 설계를 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유명한 식당이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설계비 3원이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소장님 이제 소개랑 이제 뭐 건축 시장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야죠, 이제. 저도 사실 어떤 것들을 골라서 올까 하다가 저희가 2022년, 2023년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건축상에서 상을 받은 거 위주로 좀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상 받아서의 이슈라기보다 특징들이 있어서 좀 갖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그럼 건축주가 삼성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목은 저희 플루토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플루토. 플루토는 그 명왕성 아니야? 플루토는 그 옛날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그 개잖아. 이거는 이제 건축주분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하셔서 우선은 이 삼성동에 지을 때 이게 2021년, 20년 뭐 이쯤 막 설계를 했을 때인데 강남구에 주거지의 근생으로 넘어가는 소위 옛날에 다가구 다세대 뭐 단독주택 있던 것들이 근생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거. 민원 소지도 있고 주거지에서 근생 위주로 건물이 들어왔을 때 부딪히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은 따뜻했으면 좋겠다. 사실 주거 건물보다는 이런 근생 건물은 좀 차가울 수 있잖아요. 따뜻하면서 그 거리에 조그만 소길이 밝고 걷기 좋은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조금 더 주민분들과도 더 소통이 되고 잘 화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벽돌을 택하기는 했지만 좀 밝은 벽돌, 스페인 벽돌을 써서 조금 밝음을 주려고 했어요. 준공이 났을 때 제가 거기 사진 찍으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주변 주민분이 이 건물 들어서고 이 거리가 너무 밝아져서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사회에 디자인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긴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가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니까 너무 막 이질적이거나 위화감 들지 않으면서 맞아요. 융화가 되면서도 분위기. 맞습니다.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가 꽉 채워진 것보다는 건물도 숨을 쉬고 각 옆에 있는 건물들과도 그렇게 사이즈적으로 이질감이 없게끔 노력을 했던 거죠. 저는 사실 맨날 이거 보면서 건폐율이 얼마야, 용적률이 얼마고, 연면적이 얼마야, 지하 팠어 안 팠어, 주차 몇 대야? 그래서 뭐 수지 나와 안 나와 그것만 했는데 건물이 숨을 쉰다 해서 끝났네.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울림 있네. 그렇다고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 사업적인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디자인만 신경 썼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교직도 하고. 사실 또 특징이라고 하면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2개층을 지하로 파고 지상층 5개층이었는데 전체 통 임대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상 지하가 분리도 되고 어쩔 때는 지상부의 층별 분리도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지하와 지상부의 동선은 분리시키자. 그래서 굳이 지하로 가시는 분들이 메인 코어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지상의 임차인과 혹은 지하 임차인이 맞닥뜨린 경우를 최소한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누가 쓰는지가 명확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원하시는 대로 지어지면 되겠지만 임차인이 불확정되어 있을 경우에 디자인의 방식을 저희 나름대로 좀 풀어서 계획을 했고요. 주택가니까 당연히 주택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근생으로 개발하면 설계하는 분이야 뭐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임대에 대한 걱정을 할 거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제한도 하고 그러려면 단순히 이런 법규나 건축학뿐만 아니라 이 임차 시장 심지어 나아가면은
아니면 이제 임대나 매각인 이런 그런 영역인 중개 범위까지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인지하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걸 평소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나요? 이렇게 좋은 대표님들한테 의견 많이 듣고 이렇게 부동산 쪽에도 관심도 가져보면서 요즘 임차인들, 매입 매각 하시는 분들 어떤 동향으로 어떤 건물을 어디서 어떻게 쓰고 계시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래도 공부를 하죠. 그게 결국은 건축주분들한테 가장 간지러운 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인지하고 했을 때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직접 설계하신 건물이 나중에 진짜 재구시를 해서 임대를 놓고 뭐 임대료를 내고 하면은 트래킹도 하시나요? 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사실 짓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통임대가 됐고요. 몇 개월이 아니 거의 뭐 바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설계한 것 중에 막 공실 나고 막 경매 넘어간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도 있을 그치, 수 그치. 있지만 트래킹 끝까지는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일도 하다 보면 그치. 잠깐 놓칠 때도 있고 제가 100% 확신을 못 한다는 말씀이고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그래도 한번 세부적으로 특징이나 뭐 설계할 때 뭐 포인트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한 3층 부분에는 가벽을 둬서 좀 건물이 커 보이게. 커 보이게. 사실 건축주분들 많은 분들이 내 건물은 좀 컸으면 하십니다. 그분들의 니즈 저희 맞춰드려야죠. 기성금 나갈 땐 생각 안 하고. 말씀대로 공사비가 좀 비쌀 수도 있죠. 그렇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을 한 겹만 입으면 되는데 두 겹, 세 겹 입어야 되는 경우는 그만큼 표피가 많아지고 공사비가 드는 더 많이 상승되는 요인인 건 맞아요. 근데 건물을 또 크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할 때 그런 의견들을 여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컸으면 좋겠다거나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의견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설계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와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로비가 옹색하죠. 왜냐하면 임대 건물을 쓰고 1층은 대부분 주차 구획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외부로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1층의 로비는 그냥 조금 비싼 돌을 써서 포인트로 줬고요. 좀 화려하게 좀 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했고 나머지 모든 층은 좀 뉴트럴하게 누가 들어오더라도 호불호가 없게끔 인테리어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각 임차인들이 쓰는 공간은 화려함보다는 누구든 받을 수 있는 대중성. 대중성을 고려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층은 층고를 높게 해서 거의 한 5m 정도 될 겁니다. 시원하네요 이게. 5층은 그래도 이렇게 대표님들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옥을 쓴다면. 그러면 층고가 높은 그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대표님이 이렇게 편히 계실 수 있게끔 층고를 높였다는 거죠. 탑층 층골 높이는 게 이때부터 시작됐군요. 맞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켜켜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2024년 강남구 건축상을 제안하려고 사실 이거 어저께 만든 건데 이것 때문에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것도 삼성동이고요. 이 건물의 특징은 검은 벽돌과 빨간 롱브릭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고자 했고요. 사실 이런 땅이 어렵습니다. 규모 검토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3종 땅이었고요. 건폐율은 50%밖에 되지 않고 땅이 적기 때문에 면적은 다 찾아야 하지만 6층까지 올리고 뭐 7층까지 올리다 보면 진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넣다 보면 6층, 7층은 진짜 몇 평 되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6층부터는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넣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물탱크실도 많아지면 실제적으로 지하를 팠지만 쓸 수 있는 면적은 또 줄어들고 그래서 이 땅은 과감하게 용적을 다 찾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더 그냥 찾아주는 조건으로 하고 면적을 다 찾는 건 또 좋은데 저희 법규가 지하든 지상이든 면적이 있다 그러면 주차 대수에 대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하면서 적정 규모를 찾았어요. 물론 한 평이라도 더 찾는 게 좋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실질적으로 더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항상 저희도 건축주랑 고민하면서 제안 드리고 있고요. 대신 테라스를 조금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공간을 더 확대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요 계단이 외부 계단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선으로 된 지그재그 계단을 끝까지 올려서 이것도 층고가 높은데요. 2, 3m 중간에 테라스를 또 만들었어요. 어차피 공간이 사선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직으로 했을 때 요만큼은 남잖아요. 그거를 테라스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또 지하에서 특징이라 그러면 지하 1층과 2층을 내부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하 1, 2층을 통으로 임대 줬을 때 엘리베이터 혹은 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리 지하 1층과 2층을 관통해서 쓸 수 있게끔 지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상처럼 보인다면 충분히 쾌적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샌디박스라고 하는 건물인데 논현동에 있습니다.
이거는 롱브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앞뒤가 다 도로였어요. 그래서 주차도 앞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앞뒤가인지 모르게 살짝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인지성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의 뭐 꼬마 빌딩의 정석 강남에 지하 2층에 지상 5층. 예. 아까 말씀드린 6층이 어쨌든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6층은 안 하고요. 7층을 합니다, 차라리.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땅들은 기본적으로 60에서 80평 정도 되는 땅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린 건데 그게 한 100평 정도 된다면 그리고 일조를 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 대한 고민들이 되는 거지 큰 땅 디자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 편안해서 제가 설계비를 그러니까 또 말씀드릴 할 말이 없네요. 이것도 논현동인데요. 이 땅은 대면하고 있는 길이 되게 좁았습니다. 한 11, 2m밖에 되지 않는 땅인데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인면도에처럼 나와 있는 사진 이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쪽으로 긴 땅이었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였나요? 예, 막다른 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잔으로 가면 막다른 도로가 되는데 이 계단 높이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면 2층 이상의 높이에서 거의 눈높이가 맞는 정도의 높이였는데 저희가 포인트로 두었던 것은 앞에 인면이 보이는 부분만 조금은 화려하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 되게 화려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쪽은 평범하게 사방을 다 디자인 멋있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거의 3면인 땅이다 보니까 한 면만 힘을 싣고 나머지는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안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저는 와, 골조합 빡셌겠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디자인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층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층이 다 달라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모든 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뭐 아파트 하듯이 그냥 그대로 거푸지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골조를 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진짜 한 땀 한 땀 빚어야 됩니다. 대표님 건물도 한 땀 한 땀 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고급 한식당이죠. 삼원가든 본관 설계를 했고요. 원래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로 짓고 실질적으로 1, 2, 3층을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유명한 식당이다 보니까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했다는 거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계비 3원이었어요? 이 건물의 특징은 사실 이제 기존 건물들이 있었고 본관을 새로 짓다 보니까 고풍적인 느낌도 필요해서 외장재를 이제 돌로 했고요. 왼편에 있는 신관에 검은 기아가 있거든요. 그거랑 느낌을 조금은 같이 하고자 했고 기존에 이 앞에 있는 정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있는 나무를 그대로 옮겨가면서 재배치를 해서 그 나무들을 그대로 썼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잉어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연못과 조경이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거 저희 프로젝트 끝나면 삼원 가든 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저 사주시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희 것도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논현동에 대지 89평에 지하 2층에 지상 7층짜리로 해서 올 근린 시설로 이제 설계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 기존에 했던 포트폴리오랑 저희 거 포함해서 처음에 딱 이제 땅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주랑 해서 설계 계약금을 받고 딱 할 때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뭐 디자인의 철학이나 뭐 이런 거를 주로 어떻게 영감을 얻고 어떻게 또 고객 만족을 시키는지 당연한 말씀이긴 하겠지만 항상 우선은 갑니다. 우선 거기 동네를 한 바퀴 다 걸어보고요. 어떤 느낌의 곳인지.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과 어떤 동이냐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살고 계신지를 우선 살피면서 그 마을의 분위기를 좀 익히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아마 건축주분이 땅을 사시거나 매입하시거나 할 때 보면 아마 규모 검토는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거기서 얻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매입하신 그 땅은 편안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워낙 잘 알아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이제 도로가 있다 보니까 일조도 조금 여유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말씀대로
규모를 검토하고 용적을 따지다 보니까 뭐 7층 정도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거에 비하여 좀 수직적으로 강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주분 대부분 큰 거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큰 게 뭐 좌우도 클 수 있지만 소위 이제 버티칼리티 수직성에 대한 것들을 크게 한다면 더 높아 보이고 커 보이잖아요. 그걸 좀 강조하려고 노력을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어지면 아마 다른 건물에 비해 진짜 커 보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마 제일 돋보일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설계가 돼 있는 걸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뵀을 때 설계가 멋있어서 매입한 요소도 됐다고 했는데 맞나요?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기분이 좀 좋았는데. 설계가 멋있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거를 임대를 놓고 파는 디벨롭의 성격이 더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매입했을 때 인허가 받은 도면이 알차게 잘 뽑았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허가방인 줄 알았다고. 디자인은 허가방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게 욕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칭찬으로서 근데 이제 만나보니 그런 게 아니고 실시 설계나 포트폴리오 봤을 때 우리 이러잖아. 이순신 문무를 겸비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유튜브 아무나 출연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실용성과 디자인과 조직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너무 편안해 보여. 다들 뭐 인허가 없어서 뭐 설계 건수가 없다 해서 다 죽는데. 대표님 여기 현장은 마일스톤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 살짝 의견을 주셔서 제가 내일 저희 디자인 미팅을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랑 같이 일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만족하고 있고 소장님 생각할 때 어쨌든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이 언젠가 다 건축주가 돼서 또 이제 고객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건축주는 좀 요런 걸 미리 알았거나 뭐 이런 매너가 좀 있어야 된다거나 조언을 해주시면 황금돼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예를 한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셨을 때 설계가 되어 있을 때와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조금 변경을 시키고 있어요. 그때는 저희는 주차가 8대였는데 지금 7대로 줄이고 지하에 썬큰을 만들어서 지하도 쾌적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는 사실 건축주분이 그걸 요청하셨습니다. 꽉 채울 수 있는 면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셔서 했고 지금은 면적은 조금 줄 수 있지만 외부 계단을 또 지금 넣고 있거든요. 공간을 가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아마 대표님처럼 그런 디렉션을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제안 드릴 때 서로 합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건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디든 다 좋게 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꼭 그분들이 설계했던 시공했던 데를 꼭 가보시고 직접 보시는 게 뭐 우리 홈페이지도 잘 돼 있고 하지만 직접 가보시는 게 답입니다. 그 공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걸 제안하는구나.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면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설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건축주와 저희 전문인으로서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서 그 건물이 디자인으로 녹아내어졌을 때 행복감도 저는 충분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했고 어떤 것들을 원했는지를 초기에 말씀을 다 해주시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좋다, 이건 안 된다, 가감없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녹여서 소화시키고 그 건물이 우리 혼자만의 설계한 게 아니라 건축주와 저희가 함께 설계한 게 되고 그러면 더 애틋하고 더 애정 가는 건물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그냥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맨날 뭐 사업성만 따지고 입지 따지고 막 지역 뭐 이렇게 투자자로서 접근을 했는데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 더 저도 좋은 건물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이렇게 황금돼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축주분은 참 좋으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못 모르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배우시고 공부하실 거고 그만큼 많이 알고 오시면 저희도 더 일하기가 더 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이야기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로 연이 됐는데 남은 과제까지 해서 황금돼지 프로젝트 논현동 잘 될 수 있게 끝까지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포멀한 자리는 아니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화면에 나올 수 있으면 그때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